다 학생이라서 이제 중간고사로 인해 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였습니다. 신이가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런 표정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네, 저희는 셀프 리더십 독서였던데요. 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독서 과제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두 가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왜 셀프 리더십인가에서 한 부분, 그 다음에 실천사회에서 한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셀프 리더십인가에서 공적 리더십과 사적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지금 첫 부분에 보시면 리더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이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직성과 인격이 무시되고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한마디로 정직과 인격이 무시되고 실용주의가 최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스티븐 잡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티븐 잡스는 굉장히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아이팟이랑 아이폰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플을 브랜드 가치가 한 30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를 1위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적인 삶을 보시면 부인을 자기가 애를 낳는데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하고 이제 부인을 한 3번 바꾸고 이제 그런 또 삶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실용주의를 추구하면서 굉장히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사적인 삶이 옹호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첫 번째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이제 개인적인 삶은 좀 이렇게 망가지는 삶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최고의 CEO가 있는데 그 CEO가 경영을 잘해요. 근데 탈세와 뭐 그런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아가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성공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한 공적인 삶과 사적인 리더십이 실패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윤창중 다들 아시죠? 네.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제 가서 성추행하고 인턴 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학 법무부 차관은 이제 강원도에 별장에 가서 이제 그런 이상한 것들을 하고, 빈클랜트는 뭐 스캔들도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구분이 필요하냐면 그런 두 개를 정확히 아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이 둘을 잘 알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롱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셀프 리더십을 추구해야 되고 실행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천 사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신체적 관리가 나오는데요. 네, 신체적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말씀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의 중요성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자기 몸같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신체 관리하는 것 중에 또 4가지가 있는데 영양관리, 체중관리, 체력관리, 지속적인 건강관리.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1년 동안 트레이너를 또 했어서 잠깐 짬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포인트만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좀 가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Listen to me. 네. 첫 번째,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식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이제 식단 계속 관리하는데 좀 무식하게 다가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밥보다는 고구마를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GI 지수가 나죠. 네. 이러한 것들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네, 이거 탄수화물 이제 그런 용어인데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다당류는 채소 기본 단위의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탄수화물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다음 단당류는 저희가 흡수할 때 흡수할 때의 그 탄수화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당류가 뭐냐면 고구마입니다. 주명진 미안한데 시간 때문에 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아니,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시간이 안 다음 시간에 하도록 시간이 하겠습니다. 너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게시판에.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켜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진이는 아까 장모님의 말씀대로 이제 매주 일요일날 점심과 저녁을 이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능과의 싸움으로 계속 훈련을 한다고 해요. 네. 솔직히는 셀프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미친 척하고 노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실천사례에 뒤에 보시면 개인 휴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휴양은 혼자 다른 곳에 떠나서 묵상하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그런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작은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샤워하는데 샤워 젤 같은 그런 냄새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대로 이렇게 쓴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신이는 그냥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이제 양배추를 좋아한다고 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면 식도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양배추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즐겨 먹고 저는 이제 교정 식당을 이용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웰빙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채소 위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만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네, 좀 다른 걸 먹어서 이렇게 좀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뇌가 주 3일 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뇌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이틀에 한 번씩 하면 하루는 그냥 몸이 한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는 주 3일에 꼭 러닝 1시간 반씩 꼭 하고요. 정민이는 앞으로 저의 삶을 따라가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반디보상 다 가서 영상 하나씩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는 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7조 김지혜입니다. 저희 조는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사람이 3명밖에 없어서 좀 나눔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읽었던 그런 컨셉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나누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은 책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적용점으로 나눈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리더십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치를 정하고 또 두 번째는 소명을 발견하고 목표를 정하고 또 동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 행위로 드러내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인격과 같이 병합되어서 그리고 또 연속성 있게 우리 삶을 드러내는 것이 새 행위로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타낸다고 책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명의 발견이 결국에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스마트 다 아시죠? 스마트 방법이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또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동기화에서는 필요, 충동, 그리고 소원, 신념 여러 가지 동기화 목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 한번 동기화가 내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체크해보라고 책에 나왔습니다. 실천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영적 리더십이 곧 리더십의 성공이라고 나와 있고요. 영적으로 실패하면 리더십도 실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결국 우리 영성이 더 영향력 있는 리더십 발휘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아까 진명이 말씀드렸듯이 영양, 체중, 체력, 휴식이 중요하고요. 감정적인 컨트롤은 일단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정이 형성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감정을 갖는 것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셀프 리더십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적으로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신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절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은 현채가 보내줬는데 사회적인 측면이랑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어요. 현재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강의를 많이 듣고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의 신념인데 요즘 말과 행동이 다른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정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게 됐었고요. 저는 거의 현체랑 비슷한데 가치와 행위의 일치에 대해 좀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가치를 통해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삶의 순간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참 그게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높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든지 또 사소한 곳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고 또 그런 것이 반복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셀프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